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인문학 특강 경제 이야기 7번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쳐다보시죠.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오셨는지. 친구들끼리 왔으면 너무 좋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웃들과 항상 같이 삽니다.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경우도 있고 습관이나 문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경제학에서 이 이웃과 함께 잘 사는 비결이 많이 경제학 속에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경제학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그래요. 먼저 제가 사자성어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마중지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쑥 있죠? 여러분 쑥 아시죠? 쑥이 이제 진흙 속에서 자라면은 아주 흙탕물로 엉망이 됩니다. 그런데 쑥이 삼밭 또는 대나무 같은데 키가 큰 나무들 사이에서 자라면은 그 쑥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깨끗하고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이웃이 있으면은 서로 도움을 많이 받는 거예요. 식물의 세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세계에서도 너무나 당연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마중지봉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러분 하루 1분 1초를 만나도 좋은 사람하고 만나면은 뭔가 얻는 게 있는 거예요. EBS에서도 좋은 강의 많이 해주니까 너무 좋잖아요. 마중지봉. 이 얘기를 조금 더 그 경제학에서 풀어나가면은 어떤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느냐. 경제학에서는 이거를 외부 효과라고 합니다. 외부 효과.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외부로부터 좋든 나쁘든 큰 영향을 받을 때가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데 외부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학 시간이니까 비용을 놓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경제적 비용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비용을 더 높일 수도 있어요. 전문용어로는 이걸 외부성이라고도 하고 외부 효과라고도 하고 또 플러스가 되는 것은 긍정적 외부 효과, 마이너스가 되는 것은 부정적 외부 효과. 부정적인 외부 효과는 우리에게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비용을 많이 더 부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 조금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이 동영상 여러분 함께 한번 보세요. 꿀벌은 인류에겐 없어서는 안 될 곤충이다. 꿀벌이 없다면 딸기도 먹을 수 없다. 딸기는 100% 꿀벌에 의해 수분작용이 이루어져서 열매를 맺는 식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딸기 농가들에겐 밭에서 직접 꿀벌을 기르기까지 하고 있다. 지구상에 자라는 전체 식물의 4분의 3이 스스로 수정하지 못한다. 그래서 꿀벌과 같은 4개의 곤충에 의지하는데 그중 80%를 꿀벌이 담당한다. 꿀벌, 사과와 벌꿀 농장, 여긴 딸기밭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경제적 관점에서 얘기하면은 꿀벌이 딸기를 만들어주고 꿀벌이 사과를 만들어줘요. 꿀벌이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과나무 주인이, 농장의 주인이 꿀벌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용을 지불해 줘야 되죠. 근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게 외부 효과예요. 비용을 지불하면 외부 효과가 아니에요. 내가 돈을 내고 꿀벌을 샀으니까. 차이는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보면은 대단히 많은 4분의 3에 가까운 식물이 혼자 수정을 못하니까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 외부 효과가 없으면은 우리가 그런 과일을 즐겨서 먹을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단지 식물의 세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은 꿀벌과 딸기라는 개인 농장에서의 꿀벌의 역할, 그리고 꿀벌이라는 하나의 곤충의 개체 역할,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넓은 사회 속에 삽니다. 이제는 우리가 경제적 비용을 부담한다, 안 한다, 비용을 좁은 의미로 생각했는데 이제는 여러분 경제학 용어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모든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는 사적인 비용하고 사회가 부담해야 될 사회적 비용하고 나눠집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나온 대로 디젤을 한번 생각해 보죠. 자동차 디젤을 넣으면은 디젤이 기름값이 대체로 휘발유보다 싸죠. 쌉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사적인 비용, 디젤 살 때 1리터에 얼마인가를 지불해요. 그게 사적인 비용이에요. 근데 디젤이 연비도 좋고 또 요즘 기술이 좋아서, 엔진의 기술이 좋아서 물론 매연이나 공해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어떤 형태로든 매연을 유발시켜요. 그 매연을 유발시키면은 당장 불쾌하고 공기가 오염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질환을 유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회적 비용은 디젤 기름을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부담을 하고 있지 않는 거죠. 자기는 개인의 사적 비용, 디젤 기름값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기름값만 낼 경우에는 사적인 비용을 적게 지불하고 사회적인 비용을 많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뭔가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공평한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회적 비용을 누군가 지불해야 되잖아요. 누군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누가 지불해야 되느냐? 외부성이죠. 외부 효과죠. 나는 디젤 쓰지도 않았는데 왜 내가 그 피해를 보느냐? A라는 사람이 디젤을 썼는데 엉뚱하게 저쪽에 가서 CDEF가 병에 걸리고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그럼 A와 CDEF를 연결해 주는 게 뭐냐? 그게 정부라는 거죠. 그렇죠? 정부는 당연히 여기에다가 세금을 부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공해물질, 이제는 여러분이 경제학의 전문 용어를 쓰세요. 사회적인 비용을 많이 유발시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부과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회적인 비용을 원래 원인 제공자한테 이전을 시키는 거죠. 아시겠죠? 담배도 마찬가지예요. 담배를 피우면은 제가 좋은 이웃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옆에서 자꾸 담배 피우면 어때요?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담배를 못 피게 하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좋다. 담배 피워라. 그렇지만은 당신이 피우는 이 담배로 인해서 사회적인 많은 비용이 발생된다. 또는 당신 자신의 건강도 해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가급적 적게 피시라 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피우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할 수 없죠. 세금을 더 내야죠. 이게 이제 사회의 외부 효과를 세금을 통해서 조정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과정에서 정부가 100% 완벽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 제공자, 담배를 피우거나 엔진, 디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기서 나온 공해물질이 바로 이 사람에게 바로
부작용, 비용을 유발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모든 사람에 대해서 정부가 다 찾아내기가 어렵죠. 그렇죠? 그럼 여기 앉은 사람은 옆 사람에 의해서 몇백 원 손해를 본다, 몇백 원 손해를 본다. 이걸 다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완벽하게 해결을 못합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느냐? 경제학자들은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둘이 만나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둘이 만나서 잘 해결이 안 되면 어디로 가요? 법원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합리적인 민주사회인 거예요. 법원으로 가서 해결하는 겁니다. 법적인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외부성 때문에 법원에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옆에서 소음이 난다, 뭐 한다, 또 이렇게 집을 짓는데 햇빛이 가려진다, 이런 일 많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단계에서는 정부가 세금으로 해결하고, 그렇지 못하면은 개인과 개인 간에 해결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의 일부는 시장에서 해결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믿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의 생각은 정부보다는 개인이 해결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외부 효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상 부정적인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를 걸어다 보면은 예쁜 꽃이 있어요. 공원에 아름다운 분수가 있어요. 그럼 왜 이게 외부 효과냐? 외부 효과는 뭐냐면은 본인이 경제적인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로든 플러스든 마이너스 혜택을 보는 거죠. 벌꿀한테 돈을 안 줬는데 벌꿀로 인해서 혜택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바로 그 공원에 꽃을 심지 않았는데 아름다운 꽃의 향기를,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거죠. 분수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은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 긍정적인 외부 효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원의 꽃, 가로등, 옆에 여러분 보고 한번 웃어보세요. 아름다운 미소도 긍정적인 외부 효과입니다. 옆에 아주 인상만 쓰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부정적인 외부 효과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긍정적인 외부 효과는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장려를 해야죠. 장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잘 웃는 사람한테는 정부가 좀 뭔가 줘야 됩니다. 짜증내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래서 공해 물질을 배출하거나 이런 거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부과하고,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제공하는 것은 뭔가 유인을 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CO2 배출량 자꾸 줄여야 되는 거죠. 자꾸 줄여야 됩니다. 에너지 절감, 재생에너지, 이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대체로 좋은 공공재는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가로등도 얘기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가로등을 우리 EBS 앞에, 여러분 집 앞에 골목에다가 가로등을 하나 설치하면은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사유재는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그 재화의 만족감을 내가 즐길 수 있는 게 사유재입니다. 여러분 책을 한 권 샀다. 그러면은 이 책은 내가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나한테 100% 배타적인, 남은 쓸 수 없는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재는 배타적인 사용권이 없어요. 여러분 집 앞에다가 가로등을 세워놨어도 그거는 거기 지나가는 사람은 모두 다 혜택을 보는 거예요.